네,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키우면서 부담감을 키워줬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이 좀 컸거든요. 오늘 7%대까지 상승하다가 마감은, 6%대 마감이 됐죠. 그래서,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은 변동성이 상당한 거잖아요. 근데 또 나쁜 소식이 없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자금들이 이제 코스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오늘은, 은행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이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고요. 계좌 상황은, 아침보다는 좀 나빴습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아침보다는 조금 더 내렸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익률이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매수를 확대해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라 요즘에는 그래도 연기금이 가장 이쁩니다. 이제는 계속 배신의 아이콘, 이놈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더 많이 사야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살짝은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침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었죠. 아침에 0.5 정도 있었는데 지금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진행됐고요. 지금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게 왜냐면 아침 상승 포인트 그대로 유지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박스권 형태 유지가 되는 모습이라서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좀 밀렸다는 것이 조금 답답한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괜찮은 소식이겠죠. 여기서 엔비디아 쪽 움직이면 좋게 나오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도 오늘은 눈치를 좀 봤지만 상승 연결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 움직이만 좋으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올라갔다 내려간 포인트까지 만들어져서 이제 55,000원대 지지선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되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매수 따라 붙어도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사요 계속 물어봤지만 그 포인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죠? 시총 상위가 계속 문매를 맞고 있어요. 바이오가 또 두들겨 맞았고 2차전지도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코스피 쪽에 움직임이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중소형주 쪽 포지션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요. 계좌 수익률도 나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오늘 개인들이 뭘 팔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지금 800억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800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이 1700억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좀 줄인 것 같긴 하죠. 마지막에 매도를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매도 포인트가 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 내용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이 외국 놈들을 잡아 족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이놈들을 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지 같은 놈들이 계속 팔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놈들이 종목을 바꿔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아주 얄미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이 통하는 분들은 외국 놈들 보면은 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1.78% 하락 마감,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음봉이잖아요. 얘들 아침까지 잘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렸을까?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올 거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기에 성장성이 둔화됐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성이 둔화 이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100만원 벌다가 200만원 벌다가 400만원 벌다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0만원 벌다가 200만원 벌다가 300만원 벌면 성장성은 100%에서 50%로 줄어들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많이
벌었다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블랙웰의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치를 젠슨 황이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삼성전자 이 언급을 조금만 해준다면 삼성전자가 올라서면서 우리 증시는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또 조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침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랐어요. 코스닥 쪽에 있는 매도 물량이 코스피로 넘어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 좀 됩니다. 자동차 쪽 분위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가 오늘 그래도 제법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방어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보합이죠. 네, 크게 오른 거 없고 크게 내린 거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KT가 이제 뭐 주주 환원 확대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네, 지금 뭐 또 이 원전 관련주는 또 들쑥날쑥 계속 하니까 좀 지켜보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 자, 아침에 7%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6%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됐습니다. 이 변동폭이 벌써 14% 정도 되는 거 엄청난 거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HLB는 그래도 좀 올라섰습니다만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이 바이오가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네, 요거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데드크로스를 발전시켜서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리가켄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요. 지금 데드크로스 임박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뱀은 열심히 또 살아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믿고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2차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런 상황에서 뭐 페트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소부장이 또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소부장이 아침까지 괜찮다가 지금 오후 되니까 살짝씩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볼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매도 포인트가 조금 더 커져 있는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상승 종목 숫자가 좀 줄었어요. 438개 상승에 422개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3개 종목 상승에 975개가 하락입니다. 하한가도 있고 상한가도 있고. 네, 근데 이 하한가 종목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이죠. 네, 상승률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129%. 이것도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보유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한가 패턴들 진행됐고요. 네, 상승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총이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대형주도 약간씩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총이 큰 종목군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32개 종목이 오늘 상승 포인트 보여줬고요. 네, 상승 기점은 2.5 정도 되겠네요.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올랐어요. 근데 하락이 같이 커졌다는 게 문제겠죠. 자, 하락은 UDM텍이 오늘 신규 종목인데 하한가 기록해버렸고요. 범양건영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네, 삼부토건 하락세.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들, 왜냐면 전쟁이 계속된다. 네, 미사일 쏴버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쪽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락 종목도 22개. 적은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로 하락이 된 거고요. 하락 포인트는 2.7이 잡히네요. 아까 상승 포인트가 2.5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합이긴 하지만 약보합 정도로 계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는 1%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내렸어요. 한 0.5에서 0.6 정도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요. 플러스 0.5, 0.6 정도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드렸던 동성와인텍이요. 네. 정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하셔도 괜찮지만 수익권이니까 매도해도 괜찮지만 그냥 놔두셔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월급 종목 쪽에서는 변동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종목으로만 구성해서 가시는 분들은 아마 계좌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오늘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좀 달라진 거 있죠. 2시 30분 기준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매도가 줄었어요. 기관적 매도는 그대로였고요. 이게 확장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늘었네요. 금융투자가 팔았겠죠?
네, 금융주가 좀 팔았고요. 네, 투신 쪽 매도가 있었던 거 그대로, 투신은 계속 줄었어요. 네, 그다음 연기금은요, 삼성전자를 따로 한 게 없나요? 매수가 들어간 것도 없나요? 삼성전자를 매도를 그냥 했나요? 네. 잘 모르겠네요. 안 보이네요. 삼성전자 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는 것부터 하고 넘어가고요. 이 화면 어디 갔죠? 네. 매매 동향, 네, 다시 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총계를 볼게요. 매수는 SK이노베이션, 요즘에 움직임 좋은 것 같아요. 루닛, LG에너지솔루션, 제일제당, 설탕주인데 올라왔네요.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KT, 레버리지 매수 들어와서 시장 반등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있다. 요것도 보시고, 만도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3.7% 더 올라가서 42,000원대까지. 기아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네. 괜찮네요. 네. 괜찮은 흐름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잘 들어왔고,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인데,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자고요. 조금 늘었네요. 근데 아침 수준보다는 괜찮은 편이에요. 네, 68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네, 순 매도가 800억 정도. 매도 규모가 크진 않네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 매도 있고, 알테오제 매도가 좀 이쪽에서 나왔군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 쪽 매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건 뭐야? LID 넥슨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 그죠? 네. 네이버,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다, 그죠? 기아, 금융, 현대모비스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 규모나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뭘 파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개인들이 산 거는 알테오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매수 들어왔는데, 규모 자체가 크진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겠고, 팔아본 건 기아, LG엔솔루션, 요즘에 매도 나오는군요. KB금융, 뭐, 등등등으로 이렇게 진행됐다. 근데 외국, 개인들이 팔아먹은 물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까지 많이 잡혔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네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정도고요. 지금은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우세한 상황이고, 코스닥 쪽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둘 다 키 맞추기가 있겠죠.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코스피 죽이고 코스닥을 올릴 테고요.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외에는 일단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상황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매수 포인트가 잘 잡히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 공략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잡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배당주 쪽으로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기술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라면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